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런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면 다양한 질환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이 중 협심증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장이 쥐어짜는 듯하고 명치가 아프면서 체한 듯한 증상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은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간 강의로 문을 열어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협심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협심증이라는 것은 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 협심증에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명이 같이 붙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이 협심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도 원인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은 괴로운데 가슴이 아프고 여기가 옥죄는 것 같고 요 명치는 뻑뻑하면서 이게 심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나 괴로운데 가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공포스러워서 가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정상이래요. 약은 주더라고요. 약은 주더래요. 그 약을 먹는데 그래도 또 나타나요.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한방 치료가 없을까 있을까 이러면서. 한의학에서는 협심증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협심증. 관상동맥의 폐해서나 협착으로 또는 관상동맥 경련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흉부의 통증입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이건데 왜 이게 왔느냐. 분명히 내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으면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왜 원인이 검사상에 안 나타나느냐. 검사상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의학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또는 그 사람의 생활의 법도에 따라서 찾아보면 분명히 원인이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술을 많이 드느냐, 저녁을 과식하느냐, 뭐 큰 데서 병이 오지 않습니다. 일반 생활에서 협심증이 옵니다. 협심증의 일반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가슴이 좁아진 듯 쪼이고 뻐근한 통증이 있다. 가슴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뻐근한 통증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흉곽, 흉축한 곳이에요. 여기는 흉축해, 무서운 곳이에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조이는 듯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근데 이때요, 증상들이 그냥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중앙부에, 흉부의 중앙부에 불편한 압박감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쥐어 짜는 듯한 느낌. 쥐어 짜는 것 같대요. 뭘 짜냐? 빨래, 걸레를 짜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심장을 쥐어 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화불량. 자기는 분명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되면 가슴의 통증이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요. 몰랐는데 저녁을 과식만 하면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가슴에 협심증 중에서 먹는 것과 연관돼서 오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내가 과식을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것과 연관돼, 마시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협심증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의해서 온 협심증이 검사상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코가 잘생긴 사람은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입이 도톰하게 생긴 사람은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보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느냐? 아닙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이상이 있으면 손바닥이 붉거나 손바닥에서 열이 납니다. 손등에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서 열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요, 손바닥 열 재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재, 이렇게. 뭘 알아? 내 손이 따뜻한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손등으로 대야지. 손등으로 이렇게 대보고, 손등으로 여기 대보고, 이렇게 보면 온도가 달라. 손바닥에 열이 나. 먹는 것에 의해서 협심증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동안에 6개월을 그걸 모르고 지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놀래, 자기가. 먹는 것에 의해서, 먹는 것에 의한 섭생을 안 지키는 게 평생 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뚝이. 병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얼로, 일로. 그게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과 비슷한 증상이 동반되면서 가슴의 통증. 또 이게요, 어깨나 팔, 등, 뒷목, 턱으로 이게 통증이 퍼져나가요. 턱까지, 뒷목까지, 팔까지. 팔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증상이 심하면 턱까지, 목까지, 팔까지 뻗쳐나가겠어요. 얼마나 섭생을 안 지켰으면 엄마가 매일 아침 차려주면서 밥 먹어라 하는데 바쁘다고 뛰어나가. 시간 늦었다고 화내면서 뛰어나가. 화나 안 내면 어쩔. 화나 안 내면 효자지. 밥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차려줬는데 밥톨 하나 입에 안 넣고 가버린단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자식이니까 뭐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것이 협심증의 원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떤 죄? 엄마 말 안 듣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벌로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협심증. 소화불량과 함께 와. 이게 심하면 어깨, 팔까지 막 이렇게 가. 또 여기가 쥐어짜는 않은 것 같으면 엄살을 부려요. 아유, 죽을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노래져요. 엄마가. 환자도 노래지고 엄마도 놀래죠.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죠. 협심증의 일반적인 증상이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합니다.